원리를 알면 답이 보인다. 네, 정윤서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통합과학 5원의 마지막 단원이네요. 네, 생명 시스템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 시스템과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3단원에서는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과 같이 시스템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서 먼저 시작할 때 우리가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시스템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 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서는 외권도 지구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권도 지구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생명 시스템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생명을 배웠을 때, 생명과학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생명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는 세포였죠. 그래서 세포로 우리가 생명은 세포로 시작해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또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는 객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세포, 조직, 기관, 객체의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이걸 우리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구분해서 나타냈죠. 세포는 똑같지만 세포, 조직, 기관, 객체 이 순서는 똑같지만 식물에서는 여기에서 조직계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고 그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객체를 이루는 게 식물의 구성 단계였고 동물은 또 달랐어요.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객체라는 단계는 똑같았지만 여기에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는 동물의 구분되는 이런 단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 생명들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지금 식물이랑 동물을 나누어서 봤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 둘 다 식물, 동물 둘 다 세포로 기본 단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동물과 식물의 세포를 한번 관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동물 세포를 그리고 생물 세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가 동물 세포를 그리고 식물 세포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과 식물은 둘 다 지금 세포이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많겠죠. 얘네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둘 다 가장 중요한 핵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핵에는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듯이 우리가 DNA, 유전자, 염색체 이런 걸 배웠었죠. 그래서 핵 안에는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핵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핵에는 인도 있고 핵산도 있고 핵도 있고 핵막도 있고 핵콩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알아야 할 거는 이 핵에서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핵을 핵이라고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 주위를 우리가 핵 주위에 있는 이렇게 주름진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주름진 구조. 핵 주위에 이렇게 주름진 구조들이 있는데 이 주름진 구조는 뭐냐라고 관찰하면 되겠죠. 이 주름진 구조에는 어떠한 점들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러면 이거 한번 동시에 한번 봐볼게요. 네, 이렇게 점들이 붙어져 있는데 이 점은 뭐고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주름진 구조는 무엇이냐라고 살펴본다면 이 주름진 구조는 저희가 소포체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소포체? 우리가 우체국에 가면은 소포를 전달하죠. 그렇지? 그래서 소포체는 이렇게 이 만들어진 단백질을 전달하는 과정을 하는 게 소포체의 역할이에요. 그럼 단백질을 전달하는 과정을 하는 게 소포체고, 단백질을 운반하고 가공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인데, 그러면 일단 단백질이 있어야 그 단백질을 전달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운반하겠죠. 그럼 그 단백질을 만드는 게 어디 있냐? 여기 있는 이 소포체에 붙어 있는 점들, 이걸 우리는 리보솜 또는 라이보솜이라고 합니다. 이 리보솜, 라이보솜은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에 붙어 있으니까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시키고 이렇게 가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소포체의 역할, 리보솜의 역할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리보솜 했으니까 리보솜 말고 이렇게 주름진 구조가 있는데 또 다른 주름진 구조가 옆에 또 있대요. 이렇게 주름진 구조가 있는데 이 주름진 구조는 우리가 골지체라고 합니다. 네, 골지체. 이 골지체에는 리보솜이 안 붙어 있죠. 네, 리보솜을 처음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이고 그 소포체에서 운반하면 이 세포 밖으로 우리가 또 다시 운반하는 역할. 골지체와 소포체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 골지체도 이런 세포들이나 아니면 단백질들을 운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골지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름진 구조를 우리가 시스터나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알아도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면을 이렇게 만지면 거칠거칠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거칠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를 우리는 거친면 소포체, 한자로 하면 조면 소포체라고 하고 리보솜이 안 붙어 있는 또 다른 소포체가 있을 거예요. 그 다른 소포체는 우리가 활면 소포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세포의 소기관들을 봤는데 핵,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까지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에 세포같이 생긴 어떠한 물체들이 있대요. 세포같이 생겼네. 완전 미생물같이 생겼구나. 라는 이런 물체들이 있대요. 이렇게 이 물체는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네, 이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움직일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공부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운동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A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ATP인데 그 ATP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건 미토콘드리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모양이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모양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달걀에는 껍질이 있듯이 우리가 여기에는 막이 있어야겠죠. 달걀을 유지하기 위해 껍질도 있지만 그 껍질 사이에 투명한 막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투각성 막이라고 하는데 그 반투각성 막처럼 여기에 우리가 세포 안에는 이렇게 얇은 세포막이 존재해요. 이 세포막이 있어서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 이렇게 모양이 유지가 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세포막이 없다면 물질 출입이 더 잘 이루어져서 세포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동물 세포는 일단 놔두고 식물 세포를 한번 봐봅시다. 일단 동물이랑 식물 둘 다 세포이긴 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동물 세포에서는 여기까지 세포 소기관을 통합과학에서는 배우고 식물 세포가 구분되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큰 물같이 생긴 애를 우리는 에포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은 노폐물을 바로바로 배출할 수 있지만 식물들은 노폐물을 배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포에 노폐물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포 안에는 노폐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 젊은 이제 막 태어난 식물들은 노폐물이 많이 없어서 에포 양이 적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늙은 식물들, 좀 나이가 많이 된 식물들은 노폐물이 많이 계속 축적되고 쌓이면서 에포 양이 커지겠죠. 그래서 에포의 크기를 보고 이 식물 개체는 늙은 세포구나, 늙은 식물이구나, 아니면 젊은 식물이구나 라고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게 에포의 크기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에포 말고도 이렇게 아까 미토콘드리아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우리 식물은 초록색을 띄어요. 초록색을 띄는 이유가 햇빛을 보고 우리가 엽록체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 세포에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또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에포, 엽록체까지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를 그릴 때 동물세포는 조금 더 동그랗게 좀 연약하게 그렸는데 식물세포는 각이 져 있어요. 네. 되게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단단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포막 바깥에 있는 세포벽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세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더 모양을 잘 유지시켜주는 세포벽의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동물세포, 식물세포 봤는데 핵에서는 유전 물질,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핵 주위에 있는 주름진 구조를 우리는 소포체라고 하고 소포체에서는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단백질을 운반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있어야겠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보솜이고 이렇게 단백질을 운반해서 세포 밖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골지체. 한 번 더 가공하고 세포 밖으로 보낸다. 골지체라고 하고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동물세포, 식물세포 둘 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는 ATP라고 했어요. ATP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고요. 저희가 동물세포에 없는 것들이 존재했어요. 세포벽. 세포벽은 조금 더 단단하게 모양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엽록체는 광합성을 할 때 쓰이는 세포 소기관이었죠. 네, 그리고 에포. 세포에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에포였습니다.